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37번이죠. 문제 37번에서 법령상 재보회계소를 다른 회계 구분이죠. 재보험사업 회계하고 다른 회계하고 구분해라. 왜 그래요? 정부 지원 받잖아요. 받으니까 당연히 구분회계 처리해야죠. 이 돈이 섞이면 모르잖아요.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세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된 회계는 당연히 구분해야죠. 거기 다른 지출로 섞이면 세금으로 다른 거나 은근슬쩍 직원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세금으로 마셨는지 자기네 돈으로 마셨는지를 구분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맞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고, 선입관 있잖아요. 커피를 먹었는데 누구 돈으로 먹었냐? 국민 세금으로 먹었냐? 니네 돈으로 먹었냐? 확실하게 해라. 그 규정 위반했대요. 그래서 벌칙은 뭐냐 해서 보시는데, 뭐 답은 지금 여기 벌칙 5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자, 요거는 당연히 나오는데 먼저 요거 하시기 전에 해당 조문과 보고에 30조입니다. 자, 목차죠. 법 마지막에 보면 5장의 벌칙이죠. 해마다 무조건 100% 돌아가면서 나오죠. 여기 보시면 벌칙은요, 여러분, 이게 저거죠. 우리가 말하는 벌칙은 벌금형, 징역형, 과료, 과태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벌칙입니다. 그리고 벌칙이고, 굳이 여기서 과태료도 벌칙, 여기는 벌칙도 벌칙인데 이 안에는 30조에는 뭐만 언급해 놨냐면 이 안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두 가지를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과 징역형만 벌칙이다가 아니라 해당 조문의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개념에 잡으시라고.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면 나요. 벌칙에는 이 벌칙, 과료, 과태료도 달래요. 범칙금 싹 다 포괄하는 게 벌칙이고, 3조에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여기서 요 벌금형과 징역형은 형벌이고, 형벌인데 벌을 돈으로 떼우느냐, 몸으로 떼우느냐고. 과태료는 그냥 얘는 행정처분, 행정벌입니다. 얘는 형벌, 얘는 행정벌. 다 포괄한 게 벌칙. 개념적으로 잡아두시면 쉽고요. 여기 양벌 규정은 그 행위자, 벌 위반한 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추가로 양벌이니까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대표자도 같이 처벌한다. 다만 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그 사용인의 사용인의 그 관리 감독인가요? 의무를 주의를 게을리지 않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 양벌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관련해서 제 교재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실래요? 이렇게 위에 법조문 싹 교재에 실어 놓고 나서 벌칙에 대해서 당구장 표시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요번 문제는 이거죠. 서로 손해이익 구분 경유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 지금 그거 물어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분 경유에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죠.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 문제 38번.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를 물어보고 있고, 부과권자는 우리 법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농장회장 뿐인데 그 중에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농장회장일 거고 딱 하나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얘죠. 보험업법 133조에 따른 검사가 뭐냐면, 보험업법은 그 법을 보시면 일단 그 모든 것의 행정상 가장 대빵은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융감독원 아시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옆에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옆에 금융감독원이고, 금융감독원 원장님이 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최고 대빵, 말 쉽게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니까 보험업법에서 관계도 법을 그 검사, 보험업법이 검사는 뭐냐면 각각 모든 자료 제출 협력 의무다. 자료 제출에 검사 좀 하자. 자료 제출 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밑에 있는 기관은 뭐냐면 일반 보험회사들이겠죠. 거방기라고 하죠. 건방지게 거방기, 기피해. 거부방해 기피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러니까 얘가 검사의 주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위반하면 당연히 부과권자도 금융위원회가 되겠죠. 요 내용이고 나머지는 장관님인데 제가 교재에서 보면 여기 있죠. 과태료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죠. 과태료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별표 1을 2개 해놨습니다. 뭐냐면 방금 보셨던 금감원 검사 거부 방해 기피죠. 여기 금감원은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거랬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또는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요 2개 싹 다 누가 한다? 부과 징수는 금융위원회가 한다. 제가 정리해서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머지는 장관님이 하신다. 자, 됐죠. 이렇게 보시고 밑에 조문은 쭉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해당 조문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엔 문제 39번. 자, 잘 보세요. 여기는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용어의 정의에 보면 2조에 가 있어. 갑자기 쭉 오다가 2조로 갔죠. 사실은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여기 38번까지니까 딱, 여기서 보니까 12문제죠. 90. 12문제를 손해평가 요령인데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11문제는 손해평가 요령. 다음부터 손해평가 요령이에요. 여기. 예서부터 요령이죠. 여기 그럼 40번부터 50번까지 11문제가 평가 요령. 그리고 갑자기 14문제가 법령인데 저 용어의 정의는요. 이건 너무 준 거죠. 출제자가 껌으로. 잘 보세요. 용어의 정의에서. 보험가입자, 계약자죠. 보험사업자, NH농협 선보죠. 서로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해요. 약정에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자, 서로 돈 거래하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주는 거 뭐죠? 보험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한테 주는 거는 보험금이죠. 약정에 따라서. 너무 쉽죠? 그냥 주는 문제였고.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손해평가 요령이니까 이번에는 10회에는 그 요령이 12문제가 나왔죠. 12문제. 자, 지금부터 쭉쭉 하실게요. 자, 해당 조문은 3조, 4조, 5조로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 냈어요. 손해평가 업무, 위촉, 실무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실게요. 손해평가 요령에서 옳지 않은 거. 내용을 봤더니 손해평가에는 손해평가 업무 쭉 해서 3조, 4조, 5조를 다 냈습니다. 평가 요령의 조문. 자, 평가에는 피해 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죠. 보험료 산정은 누가 해요? 보험료 산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 보험 관련 자격증 중에 보험 계리사라고 있습니다. 그 보험 계리사인데 그분들이 보험 계리업자들이 거기도 법인 만들어서 하시죠. 그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 그럼 1번이네요. 자, 사업자가 손해평가는 위촉 누가 하죠? NH농협 선보가 하죠. 지역에서 농사 한 20년, 30년 지신 분들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 발급하 당연히 하고 저 평가인증, 저 평가사 자격증도 우리가 딱 붙이고 항상 내입도 목에 걸으시고 항상 폐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걸어서 여기다 저기 주머니에 묶으셔도 되고 집게로. 자, NH농협 선보는 평가의 대상으로 재보험 기초지 등등등등등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중요한 거 약관. 약관 매년 바뀌지 않아요. 해당 품목별로 중요하다. 다음에 NH농협 선보는 교육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비 주죠, 당연히. 시골 분들 농사 짓다 말고 교육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은 화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수건 한 장이라도 줘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또 똑같이 평가 요령 나왔죠. 지금부터 계속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이번에는
위촉 취소니까 평가인이죠. 평가사는 자격 취소. 들어갈 내용 볼까요? 쭉쭉 보실게요. 재보험사업자는 평가인이 이 법 30조 우리 벌칙이 있었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죠? 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이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수행한 자에 해당되거나 그 위촉 당시에 그런 자였음이 판명된다면 키워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키워드죠. 색깔을 바꿔서 취소하여야 한다가 키워드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렇게. 아까 2년 쭉 볼까요? 2년 업무 정지 얘가 되겠네요. 됐고 1번 됐죠. 넘어가고 이번에 문제 40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손해평가요령 나왔죠. 색깔 바꿔야 되겠다. 평가요령 또 물어보고 있고 이번 평가반 구성이죠.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천천히 볼까요? 재보험사업자는 평가를 하는 게 평가반 구성하고 당연하죠. 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죠. 평가반별로 일정 계획 수립하죠. 그래서 평가반별이니까 우리 뭐 팀장제로 운영하죠. 저희는 지금 보면은 그 지역별로 딱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편성할 것 같은지 미리미리 다 나와요. 그다음에 평가반은 구성이죠. 손해평가인 지역에서 손해평가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농협 손보가 위촉하신 그분들,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손해사정사인데 여기는 재물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그 다음에 평가보조인 중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보조인은 없어요. 이번에 빠졌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있죠. 각 호에 어른 해당지 1인 이상, 즉 평가인 농협 손보가 재보험사업자가 위촉하신 분,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 중 이분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들어가서 3명 다 들어가도 되고 이분 중에 최소 1명, 그 다음에 다 포함해서 5명, 5인이네죠. 구성한다. 여기 있죠. 평가 보조인은 아니라는 거. 평가 보조인이 들어가면 자격증 위촉 다 필요가 어떤 사람 그냥 동네에 지금 힘세상 꽂아놓고 말이 안 되면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 부분이 빠지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5인이네. 이분 빼고 요 3분 중에 최소 1분 포함해서 5명이네. 됐고. 실시할 때는, 이거죠. 손해평가 실시할 때 여러분이 조사 나갈 때, 그때는 농협 손보가 해당 보험가액자의 계약사항 중에서 건강보험자료를 줄까요? 통장자료를 줄까요? 가 아니고, 손해평가와 관련된 상계 뭐요? 여러분들한테 계약원장을 그래서 이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계약원장 하나당 딱 요만큼씩 돼요. 요만큼씩. 한 4-5페이지, 많으면 6-7페이지. 그래서 이만큼 주면 여러분 부사수하고 둘이 그 기간 동안 평가하시고 그게 계약원장이 계약원장 준다는 거야. 거기에 뭐 계약자한테 여기에 보면 계약사항 중에서 무슨 뭐 엉뚱한 자료 들어가 있습니다. 딱 그 농지에 해당된 거. 거기에 보면은 당연히 보험가입금액, 평년수확량, 기존에 조사 나간 거 다 싹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사 나기 직전에 나왔던 조사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됐고. 자, 문제 43번. 평가 요령상 교체손해평가. 이게 뭐냐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 방지하기위해서 해당 시, 군구, 단체자, 기초단체죠. 기초단체별로 각 구에서 맨날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사람 하면 서로 친인척은 하지만 맨날 보는 사람이야. 당연히 아무래도 피해율을 좀 높게 잡거나 보험금을 많이 타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보면 자 하나 보실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봐. 이런 게 어려워.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거. 그럼 저 보던데 천천히 볼까요? 그러면 옳은 거 볼게요. 자, 교차 손해평가란 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로 짬짬이로 봐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끼리 봐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이 개입하는 거죠. 재보험자 상호권이 말이 안 되지. 재보험 사업자 상호권 아무 상황. 보험회사들끼리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규정. 땡. 얘가 틀린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거 들어가네요. 자, 됐고. 동일시군구 내에서는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고 필요하면입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동네 사람끼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부정행위가 생기니까 피해율을 올리겠죠. 보험금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교차 손해평가, 이 동네 평가가 다른 시군구를 서로 교차하는 평가이에요. 그래서 지역 선발,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해야 되는데 거대재가 뭐죠? TV에 태풍 매미 등등 전국적으로 태풍이 강탈했습니다. 지금 교차 지역 평가에서 구성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때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가하고 보통의 통상적인 재해일 때는 교차 손해평가, 이 시에서 다른 시로 나가서 하는 건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거대재, 태풍 매미처럼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강타한 피해의 경우에는 이딴 짓 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얘기고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4번. 자, 이번엔 평가 요령이 검증조사입니다. 여기서 옳은 것 보래요. 검증조사 뭐냐면, 여러분 이제 평가 이렇게 계약 원장 받아서 해당 농지 조사하셨어요. 조사하고 나서 조사 보고서 다 쓰고 계약자 사인 받고 갔어요. 전화 옵니다. 평가사님, 왜요? 그럼 시끄러워하죠. 저 이번에 검증 뜬 겁니다. 그럼 내가 조사한 농지를 누가 검증조사반에서 검증조사를 했고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검증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재보험 사업자 이외이자 정보 검증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조문 보면 재보험 사업자는 당연히 농협선부 허구한 날 검증 때립니다. 심심하면 때려요. 특히 말 안 들으면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이 뭐죠? 자꾸 귀찮게 조사, 검증조사 해봐야 돼. 길들이는 방법. 또는 재보험 사업자 청부죠. 재보험 사업자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됐고. 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이 조사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결과 확인합니다. 그때에는 실시한 보호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할 검증조사. 이게 뭐예요? 표본조사. 표본조사 하는 거예요. 검증조사는 전수서가 아니에요. 원칙은 표본조사입니다. 여러분도 표본조사잖아요. 그 표본조사, 그 중에 또 표본조사 하는 겁니다. 해서 아니 된다가 아니죠. 얘도 틀렸고. 일정 수를 이미 추출 검증조사 한다. 표본조사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검증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 차이가 커. 여러분이 개판을 했다는 뜻이죠.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거 재조사해야 돼. 재조사가 불가피하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목록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전수조사 할 수 있다. 일이 커진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보시면 옳은 거니까 3번이 되겠고, 4번 마저 볼까요? 여기 계약자가 검증조사 갔어요. 여러분이 평가 이미 끝났잖아요. 평가 사인 다 했어. 갔는데 검증조사라고 또 나왔어. 일단 짜증이 팍 나겠죠. 와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왜 거부할까요? 어떤 경우냐면, 먼저 여러분이 평가 나가서 잘해서 피해도 많이 잡고 보험금도 이번에 200만 원 탈 것 같아. 대략. 평가사님 얘기를 안 해줘. 근데 피해율 딱 나오니까. 피해율은 아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검증 딱 때린 거예요. 농협에서 저 평가사님 유난히 피해율이 높게 나와. 이상한데. 그래서 한번 검증 딱 때렸더니 원래 손해평가는 40%야. 근데 검증 나갔더니 피해율이 10%밖에 안 나. 계약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나 검증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피해율이 너무 낮게 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거부하면 조사를 못하고 농민이 딱 트랙터로 막았어. 하지마. 못해. 먼저 조사한 거는 끝. 이럴 경우에는 검증조사만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는 없고 검증수사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린 전문가니까 검증조사도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손해평가사인데 짬밥이 있으신 분들이 검증조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팀장님들이 하십니다. 팀장님들의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딴센에서 예 어르신 트랙터로 막으셨네요. 사진 착 찍고 그렇습니다. 검증조사에서 조사관이 사진 첨부하고 계약자께서 트랙터로 농지 입구로 꽉 막으셔서 들어갈 수도 없었음. 표본 채취도 못하게 하셨어. 다 씁니다. 시시콜콜이 꼬지르고 다 씁니다. 그게 여러분 조사 잘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 다. 사진까지. 트랙터로 막았다, 다 써야 돼. 그리고 어르신이 낫뚜비다 그것도 찍어야 돼. 다 찍고, 낫뚜 들고 계셨고, 트랙터로 길막 하셨음.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꽂집니다. 그래서 씁니다.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트랙터로 먹고 낫뚜 들고 욕도 하셨음.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 쓰고 통지했다. 통지한 사실도 알려져야 됩니다. 통지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말한 통지했다는 내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들, 사진들 싹 다 해서 작성이죠.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게 뭐 장관한테 바로 여러분이 장관님도 바로 주진 않잖아요. 그래 팀장님이니까 보고하고 왜 보고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가 좀 실무입니다. 실무는요, 모든 사진, 근거, 자료 필수입니다. 말로만 그냥 여기다가 검증조사 불가능했었습니다. 아니에요. 내용, 정확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니까 다 여러분이 왜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농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들어가긴 갔는데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 이런 거 등등등. 이렇게. 이 정도면 제가 설명 잘한 것 같은데. 됐죠. 이 정도 됐습니다. 검증이 뜨면 여러분 수당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요. 검증이 뜨면 그래서 검증이 뜬 농지는 그 수당만 또 나중에 모든 수당이 그 해당 농지만 수당이 다 마무리돼야가 나옵니다. 계약자 사인 마무리해야지. 피곤해요? 이렇게.